다음으로 교수님들 대표해서 이강호 학과장 교수님께서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꽃도 고맙고 화려한 수사 고맙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그 칠해가 아니고 그 속에 아주 진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단심이란 말인데 붉은 단자, 마음 심자. 그 이제 심장에서 우러난 마음, 혹은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해마다 이 꽃을 꽂아줄 때마다 이 꽃 심장의 그 심장은 특히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일, 그리고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이 심장이 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심장에서 우러나는 마음, 이 단심, 그 단심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붉은 꽃을 심장 가까이 꽂았다는 것은 당신의 단심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선생의 가슴에 꽃을 꽂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의 가슴에 꽃을 꽂았습니다. 이는 과연 선생으로서 실력을 갖추었는가, 선생으로서 제자에 대한 두터운 마음을 갖추었는가 등등 많은 고민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처음에는 여러분이 우리 선생을 위해서 마련한 자리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단심을 회복하는 좋은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강호 교수님께서 제1회 천마학술상 인문사회과학 부분에서 천마학술상을 수상하셨는데, 학우들 모두 있는 데서 축하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련했습니다.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상을 받았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교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글을 쓰는 데는 혼자만 그게 가능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학과 소속의 동료 교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그 동료 교수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실에서 교수가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자기 생각을 또 정리도 하고 또 점검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답사가 됐다니, 그래서 문득 내가 여러분 선배들과 함께 그 수많은 답사를 따라갔던 그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 감회가 상당히 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먼저 이번 답사 준비하고 또 집행하는데 수고가 많았던 이 세대가 요즘 한 2년, 3년 단위로 세대가 바뀌는데, 이 바뀐 그 학생들의 감각에 맞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아주 적응하는 데 성공하신 우리 교수님들한테 오늘 우리 윤고산 유적지와 다산 선생 그리고 송실 선생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우리 유홍준 교수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 만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진 걸 따라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고 내일도 또 많은 걸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까 이 학술부장이 여기 앉아서 떠오르는 해를 보게 된다고 하니까 가슴이 떨려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말은 못하겠습니다. 구골목서입니다. 구자는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구기자 구자 그리고 또 한 설은 개구자입니다. 그 골자는 뼈다귀 골. 그 다음에 목은 나무목, 서는 코뿔소 서. 무소라 그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 무소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서는 나무 코뿔소. 그리고 이제 그럼 앞에 두 가지 설 구기자 구자인가 개구자인가 두 설인데 나는 구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개구자를 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저 줄기가 보면 끝에 그 꽃이 맺힌데 그 부분이 여러분 개뼈다귀 봤습니까? 개뼈다귀 모양 비슷한. 그래서 구골은 개뼈다귀, 목서는 나무 코뿔소. 그리고 이제 이제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주년 때 전나무, 20주년 때 저 앞에 보면은 잎합나무, 그리고 이제 30주년 때문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학과장 말씀하셨듯이 원래 성류라고 정했는데 요 문구는 우리 그 박정우 선생님이 쓰신데 한 말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석류가 없대요, 이 캠퍼스에. 그래 있어도 너무나 보잘 것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공작 단풍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옆방에 서동학 교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좀 바꾸면 안 되냐? 왜냐? 단풍은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이가 되면 떨어지는 그래서 늘 푸른 나무로 하자.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제가 이 캠퍼스를 돌았습니다. 수목원이 3개가 있는데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 계양동 쪽에 그 어석진 곳에 수목원이 있는데 그 응달에 문나무 사이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꽃이 피었죠. 저 향기를 맡다. 지금 내가 비염이 있어서 향을 못 맡는데도 불구하고 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발견했는데 직원도 저 나무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대요. 이 수목원 관리한 직원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과하고 인연이 정말 단단한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도 이분 진짜 너무나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성류만큼이라는 게 죄송스러워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시를 지었습니다. 이분을 이렇게 모시가 목에 이렇게 구골목서 널 푸른 잎에 가시 돋았다. 잎에 가시가 돋았다. 추운 세상 풀어려면 가시 하나쯤 필요하다. 자기를 찌르는 나무 코뿔소. 10월 중순 온갖 수목들 빨갛고 노랗게 꾸밀 때 푸른 잎 그대로 하얀 꽃 피우다. 겨울맞이 꽃이다. 보이지 않는 꽃 무아의 시련이다. 향기로 보는 꽃나무 구골목서. 인적 드문 수목원 구석 수십에 숨었다. 국어교육과 30의 기념날 학회실 앞 양지언덕에 서다. 세상 추워지면 더 거해지는 향기. 학생들 가슴 속에 깃들어 인격으로 물어익어 방방곡곡 배움터에 사람 향기 가득하기.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국문학 개론을 공부할 이강호 교수입니다. 오늘 학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사범대합 교정입니다. 매화와 산수유가 피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연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대학 1학년 때 자취생활을 했던 판자촌 집 앞입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역시 이 남인 쪽의 천주교 신앙과 관련하여서 이제 귀향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이학규 선생이 아까 말한 황사영 백서 사건과 연루되어서 귀향을 갑니다. 이분이 쭉 귀향지를 옮겨가면서 어디까지 내려오시는가 하면 김해, 경남 김해까지 이건 이제 내 고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이 우리 고향 김해에 귀향 오셔가지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뭔가 하면은 이 김해 사람들이 회를 처먹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그런 풍경입니다. 칼을 들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쳐서 그대로 생것으로 먹는 이것에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해 저 남쪽에 보면 명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파가 많이 나거든요. 그 뭐 회를 먹고 막 파 썰어가지고 먹고 하니까 이 파 냄새, 막 입에서 막 파 냄새가 나고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고, 또 하나는 김해 사람들이 말투가 막 니네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뭐 약간 반말 비슷한 걸 하고, 삼촌한테도 막 뭐 그런 말을 하니까 니네 함부로 하는 그 말투가 견디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 사투리 그 자체였습니다. 꼭 까마귀 짖는 것보다 더 못한 아주 거북한 그 소리. 그러면서 김해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왁자지껄한 말소리 들으면서 차라리 내 고향 고향집 뒤터의 그 버드나무에 있는 까마귀 소리를 듣는 게 더 낫겠다.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8년 동안 김해에서 귀향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있으면서 이 김해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내가 이제 두 편의 논문도 썼어요. 이 이학규 선생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점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교하게 이제 찾아냈다고 보는데, 바로 그렇게 좀 거부감을 주던 김해의 소리, 청각이죠. 김해의 소리를 다르게 듣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들려오는 김해의 소리. 뭔가 김해는 삼각주이기 때문에 연못도 많고, 또 강도 있잖아요, 낙동강. 그리고 논이 많죠. 여름 되면 개구리들이 많아요. 개구리 소리를 발견하거든요. 또 깊은 밤에 들려오는 여인의 소리, 여인들의 소리. 그게 뭐냐면 깊은 밤 잠 못 들어서, 혹은 잠을 못 자고 어떤 노동일을 하는 그런 여인들의 소리, 그 민요입니다, 그죠? 그 여인들이 부르는 민요를 듣기 시작하면서 김해를 서서히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김해 여인과 잠시 혼인도 하고, 김해 그 여인을 아주 끔찍히 위해주기도 하지요. 약간 이 여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25년 뒤에 기약이 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김해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다시 김해를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변화 과정에서 이학규가 많은 시들을, 기양지, 김해와 관련된 많은 시들을 남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그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두 분이, 정약용 선생과 이학규 선생이 두 분이 다 이런 천주교 신앙 관련해서 기양을 갔지만, 그 기양지에서 이들이 작동시킨 감각이 달랐다. 정약용 선생은
시각적 인물일 것 같아요. 눈에 포착되는 그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걸 좀 문학적 언어로 전환시킨 데 비해서 이학규 선생은 물론 뭐 당연히 낮 동안 밝을 때는 이런 시각 이런 것을 시각적 지각을 추구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조차도 이렇게 청각적 이런 어떤 감각을 발동시켜서 청각적 상상력을 작동시켜서 그 지각의 결과를 시어로 전환시킨 우리 학문학 통사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한국문학 통사는 지금 문학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획득하고 있다. 중등학교 문학교육에도 이 한국문학 통사의 학설과 이런 어떤 주장, 담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이 책을 쓴 학자가 자기가 확보한 능력과 자기가 읽은 책과 자기가 공부한 그런 학문의 영역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재 조동일 선생도 그런 자기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일단 이 학문학 통사는 매우 진지하게 아주 문제의식이 잘 갖추어진 최고의 체계적이고 방대한 우리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를 설정했고, 그 중세로서 근대 이행기를 설정해가지고 그 속에 아주 정말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이런 모든 갈래에 걸쳐서 그런 작품들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근대 문학이 형성되기 전에, 즉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이렇게 정말 간절한 힘이 있었고, 또 근대를 형성한다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라도 이 자체가 아주 절정의 그런 문학 생산과 문학 소비와 향유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감동적인 많은 작품들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조동일 교수가 감동적으로 보여줬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정설이 아닌 그런 설조차 정설인 것처럼 기술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실증적인 오류들이 또 많고, 또 그보다는 이 학문학 통사 제4판이 나오고 난 뒤에 또 숱한 연구 성과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 연구 성과 중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또 기존의 학설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성과들이 많았습니다. 학문학 통사 제4판은 그런 새로운 성과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여러분도 이 방대한 이런 서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당당하게 의심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선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담은 이 한국 서사문학의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 가면 가끔 너 야담 한 판 해봐라 이런 식으로까지 약간 농을 던지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이 야담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서사문학의 어떤 본류에 진입하는 데 실패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그 진정한 야담의 가치를 이해해 주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움, 섭섭함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진단학회에서 이런 야담의 책을 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야담 연구자들의 서러움이나 안타까움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침내 적자로 서자에서 적자의 호적에 얹어준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도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한국 근대 문학, 근대 서사 문학의 형성을 주체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과업이 있었고, 우리 젊은 학도들이 그 조선 후기 사실주의 서사문학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야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래론, 장르론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대 초의 이 사실주의 단편 소설과 이 관련성을 입증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아닌가. 그래서 야담을 생각하고 야담 작품을 읽으면 첫째는 좀 미안하고 때로는 좀 불만스럽고 이게 무슨 소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불만을 가지게 되고 셋째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내가 이 야담 작품에 대해서 또 그 야담을 향유한 우리 선조에 대해서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답답하고 상당히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하나가 미국 예일대학 1996년에 예일대학 그 연구년을 가서 거기서 예일 도서관에서 데카메론부터 아라비안 나이트, 마하바라타 등 그 서구의 그 대표적인 그런 서사 단장편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야담이 갈수록 더 강렬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와 데카메론을 읽으면서 이 야담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하고 그 속에 다양한 그런 어떤 모티프들과 인간 타입들과 스토리 라인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몸을 떨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계기는 이게 오늘 이 자리가 처음에는 신양 인문관입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그 연락을 듣고 더 생각이 깊어지는데 사실 여러분이 오실 때 보시면 이 입구가 지금 낙성대입니다. 낙성대인데 제가 대학 3학년 때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딘가 하면 낙성대를 지나자마자 거기에 무슨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11절 11장 28절부터 30장까지 무겁고 힘든 자 내게 오라 짐을 들으라 그 구절이 있으면서 그까지 걸어오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거기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데 대학촌입니다. 이 대학촌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하면 관악구 상도동 쪽의 철거민들을 위해서 급하게 조성된 이 봉천철동 철거민촌이었습니다. 철거민촌인데 주민들은 대학촌이라고 부르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코 밑에, 코 위에 이 서울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대학 바로 코 밑의 마을이기 때문에 대학촌이라고 이렇게 불렸는데 대학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대학생이 별로 없게 않고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제가 그 동네 유일한 대학인데 이 대학촌의 특징은 첫째, 철거민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도시 빈민의 집성촌이고 거기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을 한 권 써도 첫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아주 환경이 안 좋습니다. 공동변소를 쓰고 수도도 이렇게 막 배급이 되고 요 앞이 옛날에 밭인데 밭 한복만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짊어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우리 집은 또 아궁이가 없어가지고 난방이 안 되는데 여기 우리 김민호 우리 국민학교 친구가 전방 용사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잠시 와가지고 상당히 깜짝 놀라서 추워서 돌아간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밤마다 의식처럼 걸리지 않은 부부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온갖 다양한 형태 상당히 거칠면서도 정말 차마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이런 그 보면서 그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런 폭력성을 확인하고 마치 제가 그 가해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아주머니들의 일방적인 그런 어떤 담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 삶에 대한 어떤 고통을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가 삶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아비규환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잠을 지새울 때가 많고 아침에 이제 뭐 굶었거나 아니면 라면을 끼니 먹고 이렇게 걸어서 바로 이 교수회가 요 앞으로 걸어서 구문 쪽으로 아니면 요 산길을 또 있습니다. 산길을 가서 조금만 가면 체류탄 냄새 자욱한 저 사이를 지나서 백영 정병훈 선생님 연구실로 가고 또 잠시 있다가는 도서관 규장가는 그때는 이제 도서관 1층에 있었죠. 규장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간 뒤에는 또 우리 담촌 서대스 연구실을 오고 그래서 우리 대학촌 이렇게 규장각 선생님 연구실 또 선생님 연구실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오는 그 과정 그 무렵이 제가 야담을 처음으로 공부하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석사 논문을 쓰고 한 그런 때였는데 그 우리 대학촌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기 자제들을 대학으로 보내지 못하고 저를 대표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 또 아저씨들 스스로는 청소부 그 특히 식당에 그 조리사로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점심 때 줄을 서면 그 아줌마가 용케도 그 많은 학생 중에 우리 동네 학생을 발견하고 우리 동네 학생이다 이러면서 달려와서는 고봉으로 밥그들 반찬 왜 우리 동네 학생 그 다른 아주머니 뭐 우리 동네 학생 밥 못 먹고 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아주머니들이 전날 이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이렇게 해갖고 눈이 이렇게 불어서는 이런 분인데 여기에 또 보면 이 메인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에 또 구멍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두부 같은 거 사러 가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항상 이렇게 이제 인생 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머니들이 우리 동네 학생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성공해요. 언제라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보면 그 아주머니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고 대리적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도 이 아주머니들과 함께 이 동네에 들어오면은 참 누추한 우리 유년의 마을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담 연구를 하면서 암담해지고 답답하는 그 언저리에 이 우리 동네 아줌마들을 이제 내 기억으로 소환시켰는데 소환된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학생은 왜 그래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말고 힘 빼고 야단 뭐 별 거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저 귀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야담을 그렇게 도식적으로 갈래로 뭐 심각하게 거대 담론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야담 속에서 삶을 발견하라. 그래서 누추하고 가난하고 절망하고 그 절망한 타인에 대한 연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야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 근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야담에서 그런 뭐 근대 사실주의 문학의 어떤 맹아를 발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야담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부심을 갖고 저 스스로를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주머니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목이 메일 것 같아갖고 아주 짧은 몇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파트 다 보셨죠?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시면 그 이는 아파트 그 자리가 우리 대학촌 한 200여 채 됐습니다. 철거민 촌이었는데 야담에서 삶의 슬픔과 절망을 읽어내고 다시 반전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찾아낸 학문적 여정에는 언제나 우리 동네 대학촌 아주머니들의 슬픈 얼굴빛과 다정한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저기 이는 아파트가 아닌 봉천칠동 대학촌에서
한무리 아주머니들께서 왁자지껄 달려오실 것만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동네 학생 상 탔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이는 아파트 우뚝 선 모습이 나타납니다. 문득 동네 아주머니들의 그 모습, 그 음성이 사라집니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은 입주금만 잠시 받았을 뿐 그 누구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저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다 가신 우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을 그리워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기억을 되살리고 저는 그냥 책을 읽을 때도 가끔 요 공간이 문득문득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는 꿈속에서 이 공간이 그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유년의 고향과 같은 것이고 학문의 어떤 초발심의 형성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언저리에서 그 치열한 초발심을 일으킬 때 그 기억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 배경정종 선생님 그리고 성산 그 장덕훈 선생님 참 그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이었던 걸까요, 진짜? 고기가 저쪽 낙동강에 왔다가 이게 뛰어 올라온 것까지